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고 반가움보다 또 무슨 일일까? 이번엔 또 무슨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나 하는 한숨이 먼저 새어나오는 순간들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많다는 것이 자랑이었고 주말마다 꽉 찬 약속 수첩이 내 인생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무리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참 부단히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며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 곁을 스쳐간 수많은 인연 중에서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하고 말이죠. 어떤 만남은 다녀오면 며칠을 알아놓을 만큼 기력이 쇠하고 어떤 통화는 끊고 나서도 찝찝한 감정이 앙금처럼 남아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사람 노릇, 친구 노릇, 선배 노릇 하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은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놀랍게도 세상에는 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홀로 서기를 선택한 뒤에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저 사람 저렇게 다 끊어내고 외로워서 어쩌나 싶겠지만 정작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여유와 생기가 돕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을 싫어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더 귀하게 쓰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삶의 지혜에서는 관계에 지쳐 자신을 잃어가는 분들을 위해 인간관계를 다 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의 4가지 특별한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하고 복잡한 마음을 비우는데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관계를 유지할 때 감정보다 에너지의 흐름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를 맺고 끊을 때 감정에 의존합니다. 그래도 옛정이 있는데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라는 이유로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질문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들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가? 라고 묻기 전에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만나면 세상 불평불만은 혼자 다 짊어진 듯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지인,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부탁하고 정작 내가 힘들 땐 바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을 떠올려 보세요.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립니다. 분명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오면 기운이 쫙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소모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좋아서 혹은 미래를 위한 인맥 관리라는 명분으로 이런 소모적인 관계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우리에게 남은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예전처럼 밤새워 고민을 들어줄 체력도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줄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내 마음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기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들은 의리나 체면 때문에 내 생명 같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수시로 변하는 것이지만 에너지는 내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헤어지고 나서도 따뜻한 여운이 남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충전의 관계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거리를 둡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지 나와 에너지의 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보다 평화를 택했고 관계의 양보다 질을 택했습니다. 나의 평온을 깨뜨리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남은 인생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혼자 있는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인간관계를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면 외롭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왕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중에 늙어서 아프면 누가 들여다봐 줄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를 원치 않는 모임으로 이끕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처량해 보일까봐, 싫은 사람과 억지로 점심을 먹고 주말에 집에 혼자 있는 게 견디기 힘들어 별로 내키지 않는 등산 모임에 나갑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들에게 혼자의 시간은 고립이나 형벌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축제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타인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말에 맞장구 치고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는 들여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혼자가 되면 비로소 가면을 벗고 숨을 쉽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돌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진짜 내가 즐거운 일에 몰입합니다. 누군가는 흙을 만지며 텃밭을 가꾸고, 누군가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옛 현인들과 대화하고, 누군가는 아무도 없는 산길을 걸으며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의 내면은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내 행복을 상대방에게 맡겨버립니다. 네가 나한테 연락을 안 해서, 내가 외로워, 네가 나를 챙겨주지 않아서, 내가 불행해라며 끊임없이 타인을 원망하고 갈구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은 타인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스스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는 능력이 강한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고,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은 텅 빈 외로움이 아니라 꽉 찬 고독이자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삶의 중심에 누가 아닌 무엇을 두고 산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타인이 있습니다. 김 부장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동창회에 이 옷을 입고 가면 친구들이 뭐라 할까? 사돈댁에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겠지? 온통 관심사가 남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중심에 두고 살면 내 인생의 핸들을 남에게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웃으면 나도 웃고, 그들이 인상을 찌푸리면 내 하루도 망가집니다. 반면 관계를 정리하고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즉, 사람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이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정한 하루의 규율을 지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연습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 무언가에 몰입했을 때 느끼는 희열, 스스로 약속을 지켰을 때 오는 뿌듯함이 그들의 하루를 채웁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자식도 품을 떠나고, 배우자도 먼저 갈 수 있고, 친구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인생의 중심에 두면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내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내면 세계는 내가 눈 감는 순간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곁에 왁자지껄한 술 친구는 없을지 몰라도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고 해야 할 일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닻을 깊이 내리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품격 있는 삶이 아닐까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그들은 잘 끊을 줄 알기에
역설적으로 잘 맺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다 끊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처럼 혼자 사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끊음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고 해로운 잡초들을 뽑아내어 내 인생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가지치기의 과정입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가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가지, 병든 가지, 서로 엉켜서 햇빛을 가리는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래야 나무 전체가 살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모임, 만나면 남 험담만 하는 무리,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갉아먹는 관계들. 이 가지들을 쳐내지 않으면 정작 소중한 새순이 돋아날 자리가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1000명의 지인보다 내가 아플 때 죽 한 그릇 사들고 올 수 있는 한 명의 진정한 벗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쏟았던 시간과 돈과 정성을 모아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곁에 남아준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은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를 명확히 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거절할 줄 알고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압니다.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비워진 그 자리에 귀한 인연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단절은 버림이 아니라 삶을 정화하고 순도를 높이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며 아, 이제는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더 사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셨나요? 인간관계를 다 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위로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압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나와 잘 지내는 사람,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가장 좋은 친구,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동반자는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 말입니다. 지금 관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손에 쥐고 있는 썩은 동아줄을 놓아야 새로운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비로소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수첩을 펴놓고 억지로 약속을 잡는 대신 조용히 차 한 잔을 우리며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고생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나에게 말해주는 그 시간이 그 어떤 화려한 모임보다 여러분을 더 따뜻하게 위로해 줄 것입니다. 외로움을 견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자유, 그 평온함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당당한 홀로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